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현재 우리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만 가지고 계시면 됐냐 하면은요, 무슨 단어? 자본.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낮은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프롬 핸드 투 마우스. 아침 벌어서 밤새도록 일하는데 먹고 살 수밖에, 겨우 먹고 사는가? 그건요, 자본주의라는 걸 알면 돼요. 내 자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자본이. 여러분 자본이란 놈이, 그래서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자본, 예를 들면 건물, 공장, 땅, 이걸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그걸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 창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돈을 많이 벌어.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라 그래요 지금? 빌 게이츠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식밖에 없어. 지식.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00대 대학의 80개가 미국에 있어. 오지 말하기도 와. 디자인 스쿨, 음악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세계 최고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 언제 오라겠나 이 말이야. 안 와. 오지 말하기도 와. 마찬가지로 애터미에도 오지 말하기도 온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자본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친구가 없고,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시장이 해결합니다. 시장이 해결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 설명하는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그 자본은 반드시 생산성을 가져와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은 자본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돈은 자본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국가 입장에서 돈이 자본이라면 자본이 없는 국가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산 중에서 가장 수지 맞는 생산이 돈의 생산이기 때문에 돈의 생산은 국가가 독점합니다. 개인이 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없어요. 왜? 가장 수지 맞는 생산이거든.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돈은 휴지 조각하고 똑같아요. 10,000원짜리 보세요. 거기 금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국가가 공권력으로 10,000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옛날 금화 자체가 일불이라고 써놓으면 그 금화 자체가 일불의 가치가 있어. 그걸 녹여 팔아도 일불이 돼. 그러나 지폐는 집에 가서 그것을 절구해 놓고 찧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돈은 자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에요. 왜? 그걸 자본화할 수 있어.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가게를 렌트할 수 있어. 그 가게가 자본이거든. 가게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돈을 자본으로 이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자본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쫄병으로 살고 싶으세요? 장교로 살고 싶으세요? 쫄병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통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교로 하셔야 돼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부하가 되고 싶으세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애터미의 이 바이너리 구조는 전부 다 자신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링, 이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터 언제나 시작한다고 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리더가 돼야 돼요. 스폰서는 반드시 파트너를 후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하라고 주는 수당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회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돼지클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처음 오는 이 초보자들이 모르잖아요. 후원한다는 게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에 오려고 한 차비도 없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100을 지원해 주면요, 그분이 크면은 나에게 200이 돌아와요. 근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안 하면 그분은 어때요? 사업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시면 반드시 로얄이 되십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자본이 출발입니다. 내 자본은 얼마나 되는가, 이건 차차 나올 겁니다. 자본이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야 소득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생산성이 없는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공, 석세스를 향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더운데 나는 실패하러 왔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성공은 여기서 뭘 성공이라 하냐면 안정적인 고소득.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한 번의 고소득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고소득.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이 없는데 어디서 고소득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경탄급심. 요거 이 경자는요, 두레박줄 경자입니다. 두레박줄. 이 실사, 이게 붙은 것은 무슨 줄과 관계되는 거죠. 예, 줄과. 두레박줄 이렇게 하네요. 이 단자는 무슨 단자죠? 예, 짧을 단자입니다. 이 급자는 길을 급자고, 이것은 깊을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데 뭐가 짧아요? 두레박줄이 짧다. 두레박줄이 뭡니까? 그게 자본이에요. 두레박줄 자본입니다.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00년 전 책에 아주 널렸어, 이 말이. 요 말씀은 장자 지략편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순자, 회남자, 설은 곳곳에 이 말이 있어요. 자, 저소자 불가의 회대. 보자기 또는 자루가 작은데 어떻게 거기다 큰 물건을 넣을 수 있느냐. 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어떻게 내 라인이 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또는 로얄 리더들이 하는 말은 그 라인의 크기는 그 리더의 마음만큼 큰다. 왜? 정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넣을 수 없고, 경단자 불가의 급심. 두레박줄이 짧으면 샘이 깊은 물을 기를 수 없다. 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샘이 깊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레박줄이 짧은 걸 원망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능력이 부족하면, 이때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개념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샘에 맑은 물이 많아도 기를 수 없다. 결론은 딱 그거예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름으로 빈익빈 부익부는 가소가 될 것이다.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라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그냥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한 달에 5만 불씩 버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요. 이거 이론이 아니고 앞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버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근데 5천만 원 버는 아줌마들 보세요. 코가 3개 띠까 2개 띠까 똑같아요. 거기다가 학력도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졸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그럼 왜 그분들이 성공했을까요? 이 잔머리를 안 굴려서 그래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원칙대로 한 거예요. 참석해라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가 똑똑하다는 헛똑똑이들이 있어. 헛똑똑이들. 헛똑똑이들은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왜 안 나왔어요? 아,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런데 정말 아는 거냐, 아는 거예요. 논어라는 책이 있죠, 논어. 그 책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한지는 모르셔도 그 책이 있다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책이 있다. 논어를 떡 펼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 학교, 학생, 학자 할 때 배울 학자예요. 배우는 건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배우는 건 수동적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졸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우는 건 수동이에요. 패시브한 거예요. 패시브한 거예요. 액티브한 거예요. 패시브한 거예요. 그러면 요 이는 어조사 있지 않는데 이건 엔드입니다. 이거 엔드. 여기서는 엔드입니다. 배우고 요 시간할 때 시자입니다. 요거 무슨 요 뭔자예요? 익힐 습자입니다. 학습한다. 학습이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배우고 익힌다. 익히는 건 액티브한 거예요,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익히는 건 내가 익히는 거예요. 선생이 익혀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워줘요. 그렇죠? 익히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승엽 선수 홈런 왕이죠. 홈런은 이렇게 친다 하는 걸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홈런 치는 요령을. 그런데 익히는 건 누가 해야 돼? 이승엽이 해야 돼. 해설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잘하는데 혼자 연습하고 있다. 혼자. 그런 건 홈런왕이 되는 거예요. 뭘 잘했어요? 학은 똑같이 했는데 습을 이승엽이가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고 시인데 요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때때로 익히면 그렇게 해석했어. 때때로 익히면.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 때에 맞추어 익히면 이렇게 해서 때에 맞추어 익히면. 배우고 익히는 것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배우고 이는 엔드입니다. 시습 때에 맞추어 익히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지는 요 학을 가리킵니다. 대명사예요. 배운 것을 때에 맞추어 익히면 또는 때때로 익히면 그것도 돼요. 때때로 익히면 아니 불자 또 역자입니다. 이건 말씀 설자인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예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공자가 언제 쓴 거냐면 70대 때 쓴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주유찬을 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새로운 세계를 알잖아요. 몰랐던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다 알아? 그 사람은 뭐예요? 학은 했는데 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습을 안 하면은 아무리 스케이트는 이렇게 탄다 해도 습을 하지 않으면은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주 나와라. 매주 나오셔 들어라. 그 말은 계속 습을 해서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셔라. 그런 말. 습을 안 하면 못 씁니다. 강의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로얄을 또 처음 올라오신 분들은 천지가 허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내려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마스터 되라고 올라갔더니 자기는 안 하겠대. 왜냐하면 앞에서 환영사 해야 되는 자기는 못 하겠대. 그거 떨려서 못 하겠으니까 나 스타마스터 안 한다고. 그런 분도 있어.
나중에 잘하시더라고. 왜? 뭐 때문에 잘해요? 계속 습을 시키니까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 배우고 엔드예요. 이건 패시브입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렇죠? 이건 애터미 시스템이고, 이것은 화장품이고, 이것은 이 건강식품이고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습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말을 못 전해. 그렇잖아요. 말을 못 전해. 그러니까 때때로 익히면, 때에 맞추어 익히면, 찌는 대명사입니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불역여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걸 모르는 걸 알아서 기쁘고, 돈 벌어서 기쁘고, 그렇잖아요. 돈 버는데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어디서? 그러니까 절대로 요 강의하는 게 어렵다 그 말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습이 중요하다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하루 그냥 거의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습을 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렇죠? 습을 해야. 자,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언제나 항상 잘 때라는 법 없어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직면. 이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 자본이 없으면 극복 못합니다. 그러면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그런데 공부가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공부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는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성리학의 국가인데 성리학자들, 선비들은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서양에서 스터디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이걸 뭘로 번역할 거냐? 왜? 스터디라는 말이 우리말에 없거든. 영어를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중국은 이것을 렌시, 연습이 책을 읽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터디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공부다. 그런데 일본 분들은 뱅교스루. 야, 이게 번역 잘 된 것 같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이게 아주 번역이 잘 됐어. 뱅교스루.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공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공부라고. 원래 공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이바지하고 돕다.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바지하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바지하고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돕든지 사회를 돕든 국가를 돕든 가족을 돕든 돕게. 그런데 나중에 요 손수변이 요 기능공자하고 힘력자하고 손수변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다 보니까 공부 그럼 뭐냐면 이거 기술공자하고 지압이 붙자니까 기능공 그 말이거든. 이게 공부야. 기능공.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 공부를 중국말로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게 쿵후가 돼요. 쿵후. 공부는 뭐다? 쿵후다. 우리 이거 이소룡 브루스리 쿵후 하는 거 있죠? 그거 예술이죠. 근데 쿵후는 뭘로 해요?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주먹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그런데 옛날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은 몸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동안 앉아서 책을 본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좌선을 해. 우리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양궁 선수들 맨 활만 쏩니까? 안 그래요. 좌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좌선. 정신집중 좌선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계 챔피언이 못 된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공부라고 하는데 선비들이 말하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공부는 뭔가 하는 거예요. 공부가 뭔가. 이것은 몸의 단련을 통해서 여기가 달성되는 모든 달인의 경지인데 성리학에서는 신체적 운동. 몸이 우리 머리도 몸이에요. 그렇죠? 마음도
몸이에요. 몸으로 봐서 성리학에서 이게 몸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도 뭐예요? 이거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훈련, 마음 훈련, 몸 훈련을 세 개를 합해서 공부라고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공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참 공부가 잘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그 양반 품격이 높다 그런 말이거든. 공부가 잘 됐어. 가정교육이 잘 됐어. 그러면 가정에서 수학 잘 가르쳤다 그 말 아니죠? 매너를 잘 가르쳤다.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실제로 공부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그리고 따뜻한 가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너 혼자 성공하지 말고 파트너들과 더불어 성공해라. 착한 마음, 도덕성을 갖는 게 이게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시중에 가보세요. 마음 공부라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엉덩이에 땀띠나게 앉아있으면 치솔 하나도 못 팔아. 그렇죠? 몸 공부는 몸으로 직접 뛰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홈런을 어떻게 친다고 알아도 실제로 배스를 휘두르지 않으면 홈런을 못 친다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신체 세포는요, 한번 기억한 것은 그놈의 세포가 바뀌어도 안 잊어버려. 그런데 세포는 100일마다 바뀐다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전거를 대학 때 타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죠?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자전거를 아마 인수인계를 한 것 같아. 세포한테 자전거를. 그런데 이론적으로 암만 자전거를 배워보세요. 저 자전거 배울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 그거 다 알아.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자꾸 또 그쪽으로 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그걸 피하라. 그런데 타보신 분 알겠지만 꼭 사람 쪽으로 가 그런 것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잘해야지 하지만 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실생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조상들, 선비들은 공부를 세 가지로 했어요. 이게 몸의 단련을 통해서 뭔가 뛰어나게 되는 현상을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몸이 머리, 가슴, 마음, 육체가 다 몸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세 가지 다 합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동반성공.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들과 동반성장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비록 제품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계속 고객을 만나고 날마다 땀을 흘려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열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